안녕하세요, 호화자입니다. 오늘은 여기 고양시 행신동에서 우리가 흔히 만나 뵐 수 없는 여군 출신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공군 여군 부사관 1기로 2001년도에 입대를 해서 이제 20년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한 박정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선생님께서는 군대를 가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그게 어렸을 때 이사를 너무 자주 다녀서 자가가 없는 환경 속에서 성장해서 관사를 주는 그런 어떤 복지 혜택이 있다는 거를 저희 이모부를 통해서 알고 있어서 군인이 되면 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어렸을 때부터 그냥 로망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장을 해서 원래는 경찰을 준비하다가 여군 1기 공군 부사관을 최초로 선발한다는 병무청 공고를 보고 이거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또 1기라고 하니까 특별한 것 같기도 해서 그게 저의 시작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전에는 공군 부사관들이 없었어요? 예, 제가 1기입니다. 예. 네, 2001년도 5월 1일에 임관한 게 1기생이에요. 예, 1기. 그럼 지금부터 한 20년이 넘었네, 그죠? 예, 제가 전역을 지금 한 지가 좀 시간이 됐으니까 2020년도에 전역을 했으니까 예, 20년 더 됐죠, 지금. 예. 그럼 군생활은 몇 년 하신 거예요? 저는 20년 했습니다. 예. 20년요? 군생활 하시면서 좀 지나고 보니까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게 있어요? 재촉이 돌리는 거? 예. 예전에 원주에서 첫 근무했을 때 여군들이 이제 극소수였으니까 그때 4,000명이 남군이었으면은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한두 명. 그래서 여군들도 남군들처럼 동일하게 사역을 하고 그런 이제 육체적인 그런 어떤 근력을 사용하는 일에 협조적으로 잘 동원이 돼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그때 배운 제초 작업이 처음에 그때 당시에는 제초기 돌리는 게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무겁고 위험하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되게 잘 돌렸어요, 저는. 예. 그러면 공군 1기 부사관으로 임관하셨을 때도 관사 같은 건 다 지급을 받으셨어요? 네, 결혼을 하면 관사를 다 지급해 줬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낡은 관사여서 별로 선호도가 떨어졌지만 BTL 사업이라는 거를 해서 관사가 되게 좋아지고 아파트처럼 지어지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복지가 굉장히 좋아졌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바로 들어가면 관사를 줘요? 아니요. 결혼을 하거나 또는 이제 부양가족이 생기거나 신청을 하면 그렇게 하면 관사가 지급이 돼요. 신청을 하면. 보증금 내고 약소한 금액이지만 네. 그러면 요거는 군 내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때는 여군 부사관이 2년 동안 집단 내무 생활을 단체 생활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생활관이라고 하는데 그때 내무실이라고 해서 남자 선배님들은 단체로 이렇게 집단 내무실이 있었고 여군은 이제 공간이 없어서 관사에 한 관사 한 켠, 조금 15평짜리 저희 앞집에 이제 다른 관사 가족이 살고 있고 저에게 2명씩 이렇게 그러다 인원이 4명 이상 되니까 그때 이사를 해서 남군 단교분들이 사용하던 숙소 2인 1실 그런 건물을 제공해 줬었습니다. 예. 그러면 여자분들도 단체 생활을 좀 하네요, 그죠? 예, 근데 지금 관사에서 오래 살다가 여군이 많지가 않아서는 8명 정도 됐던 시기에 제가 거의 이게 영내 생활을 마치고 저는 영외자로 나가는 시기여서 그렇게 집단으로 오래 생활을 한 것 같진 않고 그냥 관사에서 살았던 기억이 좀 많이 납니다. 예. 영외 생활이라 그러면 따로 생활하는 거 말하는 거죠? 네, 영외자가 되면은 이제 숙소는 사실 똑같은데 이쪽 칸막이를 놓고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요만큼 영내자, 요만큼 영외자 이쪽으로 이사를 가는 건데 이제 퇴근 시간 이후에 자유롭게 밖에를 외출이나 이런 게 자유로운 거, 근무 시간에만 부대 안에 상주해야 되는 거 그런 차이만 있었습니다. 예. 군대생활 20년 하셨는데 왜 제대하셨어요? 저요? 예.
진급을 못해서 제대를 했습니다. 예. 진급을 못해서 제대를 했습니다. 예. 그 부사관 진급이 어려워요? 그때는 IMF 때는 이제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하는 게 막 8년, 9년, 10년, 어떤 분은 13년. 그랬던 시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중사가 되고 나서 그 5년 차나 8년 차 이렇게 이제 부터가 진급을 들어가는 시기가 되는데, 저희 기수들은 너무 오랫동안 진급이 정치되었던 시기의 기수들이고, 그러고 나서 또 남은 몇 년을 또 채워야 되는 기간이 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늦은 나이에 28에 입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정년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여군 1, 2, 3기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이런 상황에 놓인. 왜냐하면 근속진급이라는 게 있긴 한데 그게 그 나이 정년에 걸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사라에서 중사를 좀 빨리 달고 그러면 근속진급이 뭐 몇 번이나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저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았고 그것도 11년 차는 아예 배제를 시켰던 정부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근속진급도 저에겐 해당이 안 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운이 나쁘게 전역을 하게 되었지만 지금 굉장히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행복하게. 네. 군인연금은 몇 년 차 정도 하면은 지급을 해줘요? 저처럼 19년 6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은 그때부터 군인연금이 지급이 돼서 예, 제가 연금권자, 군인연금 수령권자입니다. 네,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네요. 네, 그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군인연금은 65세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전역을 한 다음 달부터 지급이 되어서 예, 그 점이 굉장히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 군대를 제대하고 나시니까 좀 어떻던가요? 사회생활 하는 게 좀 뭐 어렵진 않으세요? 더 재밌고 더 자유롭고 그리고 제한이 없는 느낌? 귀걸이를 하고 다녀도 되고 네일 아트를 해도 되고 머리에 염색도 이렇게 붉은 빛으로 처음 전역하고 처음 해봤고 항상 검정색으로만 해야 됐고 그리고 옷도 되게 자유로운 느낌? 예, 그리고 군화를 오랫동안 신고 있었는데 사계절을 근데 군화를 벗으니까 발이 굉장히 시원한 겁니다. 그 아쉽기도 했지만 뭐 더 오래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내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제대를 한 게 더 다행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육군, 해군, 공군이 있는데 왜 하필 공군을 또 입대하셨어요? 일기생이라고 해서 처음 뽑는다고 해서 병무청에 전화를 했더니 뭐 여군 일기생들은 뭐 특별히 정책 요원으로 진급도 굉장히 빠를 것이고 뭐 그런 꼬임에 넘어가서 무슨 거짓말이에요. 뭐 2년 만에 뭐 진급을 할 것이고 하더니 뭐 8년, 9년, 10년이 돼도 IMF라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공군 여자 부사관은 주로 어떤 일을 해요? 저는 각자 특기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재정 회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20년 내내 예산 조달, 뭐 물품들을 계약, 아니면 뭐 예산하고 관련된 뭐 비용 지급하거나 뭐 그런 일들을 맡아서 했습니다. 주로 뭐 격리부서 일인데 가장 좀 실세들 아닌가요, 사실은? 다른 부서의 그러니까 다른 특기 군인분들이 실세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좀 계급을 떠나서 좀 파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걸 굳이 뭐 파워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는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도와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자 군인들도 뭐 태권도, 총검술, 뭐 전투훈련 다 해요? 다 하죠. 저희 때는 임산부인 상태에서도 그 검열 때 그 하다못해 필기시험이라도 보게 했었던 시절이고 그 만삭인 상태에서도 거의 8개월까지도 당직을 섰던 시기였기 때문에 뭐 그 총검술 이런 거는 기본으로 다 하고 검열 때는 여군이 없다 보니까 여군이 몇 명 극소수다 보니까 그냥 100% 당첨 무조건 검열에 무조건 착출 대상 그래서 다 달달 외우고 있어야 되고 모든 태권도나 이런 걸 다 외우고 있어야지 그래서 뭐 그런 거에 있어서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요군이 그때 좀 많지 않던 시절에 네. 그때 그 선생님께서 입대하실 때 같으면 남자 중심의 군 문화가 있을 당시인데 그렇죠. 시설이라는 이런 게 여자 군인들이 생활하기 상당히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실정이었어요? 매우 열악했죠. 일단 저는 군복을 훈련소에서 지급을 받았던 두 벌이 있었는데 그게 동복이었어요. 네네. 그리고 작은 사이즈로 이제 그 군화하고 지급을 받았는데 하복이 여군 것이 없다고 해서 사계절 내내 동복을 입고 있어야 했습니다. 네네. 저희가 군대는 하복도 긴팔이지만 아시다시피 접어서 이렇게 입고 훈련 때 내리고 근데 이제 동복을 사계절 내내 입으면 그 비행장은 좀 때압볕이 많지 않습니까? 굉장히 더웠습니다. 더워서 좀 그런 부분이 힘들었고 또 이제 건물에 그래도 다행히 화장실이 없던 그 건물 안에 여자 화장실 하나 2천만 원을 들여서 지어주셨다고 단장님께서 그래서 화장실이 생겼다고 군무원분들도 매우 기뻐하실 정도였는데 근데 그때 제 기억에는 여름에 그 지금 생각하면 참 재밌는 게 여름에 그 어떤 선배가 저한테 저 여군이 와서 우리끼리 막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우리끼리 막 우통도 벗고 막 편하게 있었는데 제가 와서 벗을 수가 없다고 더워 죽겠다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예. 아무래도 불편하겠죠. 남자들만 있다가 갑자기 또 여군이 오니까 그래서 그럴 것 같은데 저도 군생활 때 여군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때는 육군이었는데도 전 철책 근무를 했는데 여군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이제 재정을 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에 별관이 따로 있었는데 근무를 하고 있으면은 그렇게 쉬는 점심 시간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무실을 다녀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 과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느냐. 그러고 와서 막 커피를 먹자. 커피를 타달라. 그러기도 하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많냐 그랬더니 선배, 제 사수께서 오더니 다 너 보러 온 거잖아. 그래서 제가, 나 구경 왔구나. 그냥 처음 보니까.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조금 어색한 거는 어떤 게 있었어요? 이 단학과가 잘 안 없어져서 이제 말입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이게 안 고쳐져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 잘 안 됩니다. 아직도. 이게 편안합니다. 예. 부상한들도 임관하기 전에 교육훈련을 받잖아요. 그렇죠. 어떤 교육훈련을 받아요? 재정회계 그 훈련을 받았어요. 4주 동안. 4주면 짧게 받네요? 제가 기억이 좀 4주로 기억을 하는데 짧지 않은데 군사훈련 14주였나? 그때? 14주 정도 끝나고 또 4주를 또 받는 거라서 되게 길게 느껴졌었습니다. 총 합치면 거의 뭐 6개월 넘게. 그렇죠. 저도 병으로 근무했는데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4주라 그래서 그렇게 짧았나? 이렇게 한번 물어본 거죠. 네. 군대 생활을 쭉 하시고 나서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좀 뭐 지난 세월이 후회스럽진 않으세요? 아니요, 너무 잘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표창도 많이 받고 뭐 2018년도에는 뭐 그 큰 부대를 빛낸 개인인물 표창도 받고 그거 말고도 또 많은 지지를 받았던 물론 뭐 진급을 떠나서 그래서 제 집에 있는 그런 은쟁반이나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내가 조금 다른 여성분들과는 다른 특별한 인생을 살았구나. 보기에는 매우 여리여리해 보이는 여성이지만 뭐 제법 운동도 좋아하고 그리고 튼튼하고 그 20대 또는 뭐 30대 초반 장병들 남군들과 못지않게 같이 달리면서 체력적으로 뒤지지 않는 그런 좀 그런 모습의 여성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뿌듯합니다. 뿌듯합니다. 한 군생활을 20년 정도 하시고 나서 여군으로서 또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대한민국 여군의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한번 해주고 싶으세요?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왜냐면 작년에 이제 사망한 여군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생각을 하면은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네. 일부 극히 일부가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네. 또 그거를 잘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분들 극히 소수로 인한 피해가 공군 전체에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저희가 그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저도 이제 들은 얘기인데 직장 생활에서 옆에 동료가 굉장히 업무를 잘하고 능력이 있는 동료가 옆에 앉으면 그 팀이 함께 발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층에 같은 층에 그 사무실 전체 그 층에 한 명의 그 일명 또라이라고 불리는 직원이 있으면 그 층과 그 아래층까지도 다 그 영향을 미쳐서 두 층이 다 전멸해버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업무가 돌아가지가 않고 미비해지고 막 서로 협조도 안 되고 그 한 명을 어쩌질 못해서 다들 그 한 분이 치고 다니는 사고를 정리하느라고 회사에서 전부 다 막 야근을 해야 되고 처리를 해야 되고 감당을 해야 되고 군대에서도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 때문에 그걸 수습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인력과 시간과 비용이 투자가 되고 낭비가 일어나고 이미지가 훼손되고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딱히 답을 낼 수는 없는데 그냥 굳이 답을 낸다면 면밀하고 세심한 특별 교육, 아주 특별한 교육, 고관리군들만 따로 추스려서 특별 관리, 특별 교육을 좀 하면 어떨까. 그런 게 좀 평준화된 교육 말고 검사를 통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도 좀 동감합니다. 이 조직 생활에서 한두 명의 그런 특별한 분들 때문에 뭐 군 같으면 전투력 손실이 나고 일반 회사도 뭐 회사의 많은 부분을 너무 뭐 에너지를 많이 쏟게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참 요즘 많이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뭐 인권이나 이런 것들하고 연계돼서 많은 부분이 좀 우리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대에 여군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행정에 있어서 제가 여군 일기들이 최초에 선발됐던 그 재정회계에서 선발됐던 이유가 금전사고나 부정부패. 일단 여성들은 간이 작아서 담이 작아서 사고를 쳐도 끽해야 남군들은 특이하게 한 번 치면 좀 액수가 크다 보니 그걸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작이 된 건데 좀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군이 선발이 된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재정회계가 그래서 그런 영향에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 여군이 너무 많아지면 군대에서는 가장 힘든 것이 출산휴가나 복지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중간에 군 복무 중에 그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남군들이나 그 남은 인력들이 그걸 대체해줘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선발된 군인 인력이 그보다는 적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전반적으로 그냥 위에서 바라다 봤을 때는 많은 여군들이 그 출산휴가나 복지 혜택 때문에 군 생활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많이 논해지곤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본인들이 하는 행정 업무로 들어갔을 때는 여군들이 더 야무지게 업무를 잘 소화해내고 더 잘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군생활 하신 여군 선배로서 뭐 아는 지인이나 또는 후배가 여군을 한다고 그러면 권할 생각이세요? 아니면 그냥 권하지 않을 생각이세요? 그냥 저는 거기에 개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아니 물어보는데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물어봐도 그냥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본인이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제가 좋았다고 해서 남들도 좋으리라는 법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나빴다고 해서 남들도 나빴다고 나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온전히 자의에 맡기고 싶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그 여군을 20년 하시고 또 다른 제 인생을 살고 있는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또 군대 생활 하신 것만큼 또 밖에 나와서도 즐겁게 생활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고 또 우리 사회가 또 이렇게 안전하게 유지되는 거는 군인들 같은 분들이 또 나라를 지켜줘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 이렇게 여자 군인분들을 보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또 저도 어떤 분이 또 여자 군인일까도 생각해 봤는데 사실 뭐 우리 주변에 있는 분인데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뭐 어쩌면 이렇게 여군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하여튼 오늘 좋은 기회였고요. 또 다음 시간에는 다른 분야에서 묵묵히 살아가시는 다른 분들의 인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